오늘은 여러가지 한국 상황들, 지표나 최근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단기 추세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색 라인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동향과 같이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다가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재차 급등하면서 1430원까지 하락했던 환율이 탄핵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치 리스크 우려 심화로 인해서 재차 20원 이상 급등하면서 147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와 국내 경제 정말 안 좋은 요소고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1300원 이상 또 고환율인데 1400원 이상 고환율 시기는 한국 경제에 정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400원 이상을 4개월 이상 지속 중인데 이번 정권 끝나면 향후에 한방에 몰아서 올 수도 있고 분명한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후폭풍이라는 겁니다. 렛츠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는 원달러 환율과 반대로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제 장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단기 반등 구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고 반등하면 또다시 환율이 급등하겠죠. 그러면서 환율이 또다시 1470원, 1480원 그 이상으로 가면서 월봉으로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환율 수준까지 올라가면 언론에서는 또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언론 플레이 하겠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세일 때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를 언론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재반등하게 되면 다시 103불에서 106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탄핵 정국이 3월에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4월에도 과연 선고가 될까?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탄핵 전국도 엉망인데 국내 증시도 개판이죠 지금. 일부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려서 그렇지 사실상 하락 종목들이 더 많고 그리고 무차별적인 유상증자와 상패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 때문에 시총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 코스피 시장 2천조가 넘는 이 시장을 7분간 정지시키고 이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기업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3조원 이상의 유상증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회사가 얼마나 쓰레기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놓고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책임경영위에서 자사주 48억을 매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조원 이상을 주주들에게 뜯어내고 본인은 48억원을 매입하겠다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요? 공시를 한번 보시면 자 주주들아 돈 내놔 시설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으로 쓰겠다.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은 60만원 부근입니다. 주주 돈 뺏어서 본인들이 회사 키우겠다. 그리고 잘되면 그 지분 본인들이 다 독차지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업인가요? 이게 한국에서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짓을 하고 있나요? 근데 상법 개정을 거부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색깔론에 그만 입각하고 상법 개정 안되면 계속 이렇게 뒤통수 맞습니다. 내 계좌가 녹으면서 그와 동시에 한강물 온도 제로 가야 됩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지금 60만원 부근이니까 60만원까지 내려갈 자리가 한참 남았죠. 그리고 이 종목도 희대의 작전주죠.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배터리 아저씨가 수없이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계속 사라고 부추겼죠.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에 나오면서 상패 사유에 해당되면서 주가 보시면 초급등했다가 지금 2년간 내리하락하면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 시점에 몽골에 가서 광산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배터리 아저씨 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금양 이 회사가 유증을 자진 처리했습니다. 근데 바보들은 금감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금감원 탓을 합니까? 아직도 배터리 아저씨들을 지지하면서 금감원 탓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당하면 내 계좌만 털리고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기 재무 한번 보십시오. 재무가 이게 정상적인 재무입니까? 당장 상패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재무입니다. 그리고 금양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 차트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 누가 금양인지 누가 에코프로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겠죠. 제가 에코프로도 하향 추세로 접어들 때 제 유튜브 게시물에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 못했으니까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결국 5만원대. 이 종목도 저는 정말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기친 종목이죠. 정말 한국은 국내 증시를 부양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물리신 분들은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LCLB 제약 24년 5월에 갭 하락하면서 폭락했었는데 최근에 또 하한가 맞으면서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FDA 승인 불발이고요. 이걸 몇 번째 불발 당하는지 모르겠고요.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보면 24년 3월 4월에 이렇게 세력들이 털고 나간 자리가 보이고요. 그러면서 갭 하락 맞으면서 세력들이 한 번에 털지 못하니까 다시 갭 부근까지 올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털고 다시 또 횡보하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차트적으로도 좋지 않은 패턴이고요. 저는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큽니다. 재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재무도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항상 국내의 제약 바이오 섹터는 뭐 임상실험 승인 이런 걸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다 꼬라박는 게 정상입니다. 패턴이 급등했다가 갭 하락, 그 다음 다시 갭까지 상승, 그리고 횡보, 지금 또 패턴을 보면 또 갭 하락, 또 갭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단계 더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 종목이 상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무튼 증시도 이렇게 개판이고요. 한국 경제는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무제한 RP 매입을 끝냈지만 그 당시에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했고요. 이런 와중에 부동산 관련 정책만 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토호제 해제하면서 강남 상고 아파트 가격 급등시키고 다시 또 재지정하고 나라가 진짜 개판이죠.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면 그 나라의 미래 경제가 보이는데 오직 부동산 관련 정책들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1.5%로 하향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대라고 하면서 계엄령이 별로 영향을 못 미쳤네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안 그리고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위축 이런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치 리스크가 4월, 5월 계속 길어지면요. 이러다가 정말 윤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전이 상황도 아닌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거대 야당이 짜증나면 그냥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한국 정치 상황 보이죠? 아직도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쁩니다. 말꼬리 잡는 건 정말 세계 1등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이슈들 보시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결국 복귀했고요. 복귀하면서 또다시 시간 끌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안 해서 탄핵됐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어라? 내가 계속 임명 안 해도 날 탄핵하지 못하겠네? 이러면서 또 시간 끌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 사람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보수 지지자들 몰이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센 발언 한 번씩 하는데 또 이재명 겨냥하면서 정치 품격 떨어뜨린 건 쌍욕 도배한 양아치 때문. 이재명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싸우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신문기사에 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진짜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 저지한 경호처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어디까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걸까요? 또 토호제로 장난친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 당사만 강제 철거 지시했습니다. 토호제로 잃어버린 민심을 또 보수표 몰이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가 15명,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또한 강동구에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대로 빠졌죠. 매몰자를 수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질서가 어지럽고 트럼프에 대응도 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말꼬리 잡고 헌법 다 무시하고 오죽하면 계엄령 선포했겠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증시든 경제든 환율이든 뭐라도 안정되려면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언제든지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고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악재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에도 아무도 안 죽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발언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난해져 보면 알 겁니다. 이미 1,400원 이상을 4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킹달러라서 수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적정 환율일 때 얘기지 이렇게 킹달러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요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이미지 실추, 대외 신인도 하락, 아까 보여드렸듯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거기다 최근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직 트럼프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국 체력은 바닥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고 좌우를 떠나서 모든 누적되는 빚은 결국 서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기득권층들이 감당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니죠. 기득권층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상황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